장래 얘기 같은 거 미리 해.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신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태연하게 던진 한마디입니다. 수의 색깔, 상주 인원, 장지 위치까지. 본인이 죽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숨 쉬고 있는데 당신의 마지막이 이미 누군가의 체크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씨, 가상의 인물입니다. 올해 72살.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손주들 도시락도 직접 챙깁니다. 병원 검진에서도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순자 씨에게 어느 주말 오후 청천벽력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자 씨는 무슨 좋은 이야기인가 싶어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요즘 제 주변 사람들 보니까요, 장래 문제로 가족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정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자 씨에게 며느리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장례식장 비교표가 떠 있었습니다. 가족장, 일반장, 특별장. 가격대별로 정리된 표였습니다. 어머니도 나중에 장례는 가족장으로 간단히 하죠. 그 한마디가 순자 씨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 하지만 그 나중에는 순자 씨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치러요. 3일장도 부담스럽다고 2일장 하는 집도 많고요. 수의도 이런 심플한 디자인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피부톤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수의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흰색, 베이지색, 연한 회색. 상주는 아들 혼자면 충분하죠. 요즘 손주들까지 세우는 집은 거의 없더라고요. 장지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데가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며느리는 마치 결혼식 준비하듯 인테리어 상담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요즘은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둬요. 복잡한 거 싫잖아요. 그때 가서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수도 있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친절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위한 배려처럼 효도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느낀 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순자 씨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거실에 홀로 남겨진 순자 씨. TV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데 이미 정리 대상이 된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순자 씨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밥상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아버렸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언젠가 처리해야 할 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시어머니는 별로 까다로운 분 아니야. 장례도 간단하게 하기로 했고. 별로 까다롭지 않다. 순자 씨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 후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 아내한테 들었어요. 장래 얘기. 미리 정리해두니까 마음이 편하시죠? 아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의견은 안 물어봐도 되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근데 뭐 특별히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특별히 원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 자체가 이미 기본 계획은 확정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없어.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살아있지만 이미 정리된 사람. 의견을 물어보지만 사실은 통보받는 사람. 존재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며칠 후 순자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친구 영희. 차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너희 집은? 영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도 비슷해. 우리 며느리는 벌써 납골당까지 알아봤더라고. 본인들 나중에 관리하기 편한 대로.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었나 싶어. 살아있는데 이미 정리 대상이 된 기분이야. 조용히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겪은 일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의 단면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의 존엄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장래 문화는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대화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당사자와의 진지한 대화 없이 의견을 구하는 척하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효율과 편의를 앞세워 존중을 생략하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야기 속 며느리가 특별히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자신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시어머니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장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겼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가성비, 효율성, 관리 편의성. 장래가 마치 상품을 선택하는 일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충격적인 것은 이런 대화가 본인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동의나 의견도 제대로 구하지 않은 채 어머니도 괜찮으시죠? 이 질문은 진짜 질문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확인일 뿐입니다. 순자 씨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장례 얘기 있잖아. 나도 생각해봤는데 나는 남편이 묻힌 곳 옆에 묻히고 싶어. 거기가 좀 멀긴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거기는 왕복 3시간 걸리잖아요. 나중에 성묘하려면 너무 불편해요. 어머니 세대 생각이랑 우리 세대 생각이 다른 거 이해해주세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바람이 세대 차이로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작 본인의 생각은 묻지 않으면서 생각하는 거라고 말하는 아이러니.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노인들은 자신의 죽음조차 결정할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웰다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존엄한 죽음,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된 이별.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노인들의 의견은 비현실적이라고 치부되고, 노인들의 바람은 시대착 오적이라고 무시되고, 노인들의 감정은 예민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어느 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일기장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나를 정리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을 뿐이다. 일기를 쓰면서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화가 난 것은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르자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것. 자신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상처였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와 비슷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식들 눈치 보며 고분고분한 척. 요즘 세상이 그렇지 뭐하며 체념한 척.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나도 사람인데. 나도 존중받고 싶은데.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부모님 산소 다녀와야 하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데. 그냥 다음에 갈까? 순자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구나. 자신을 멀리 떨어진 곳에 묻기 싫어하는 이유. 남편 곁에 묻어달라는 바람을 거절한 이유. 그들에게 성묘는 귀찮은 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의무 정도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시대를 모른다고 그 사람의 의견과 감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대화가 진짜 대화였나요? 아니면 통보였나요? 부모님의 바람을 진지하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고 설득하셨나요?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사회 어디선가, 바로 지금도 이 이야기 속 순자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미 정리되고, 존재하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데 들어주지 않는 이 이야기가 불편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변화를 위한 생각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들어주세요. 설득하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희망적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제가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어머니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여쭤보지 않았네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 곁에 묻히고 싶은 이유. 함께 보낸 50년의 세월. 홀로 남겨진 남편이 외롭지 않을까 하는 마음. 며느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장례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과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어머니, 아버님 곁에 묻히세요. 멀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내 마음만 받을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올 수 있을 때 오면 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대 차이로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창한 걸 바라지 않았어. 그저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기를 바랐을 뿐이야.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현실적입니다. 변화는 작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순자 씨는 요즘 일기장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존중은 대물림됩니다. 사랑도 대물림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대화를, 진짜 존중을.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